복사꽃에 둘러싸인 봄 들녘은 또 다른 세상입니다. 완전 무릉도원이 따로 없네, 그죠? 햇빛 샤워라고 하잖아, 그래서. 그 빛이 내 샤워해서 내 몸을 다 씻어내려줘. 제 몸에 불순물이 버터 녹듯이 녹아내리는구나. 자연이 가득한 밥상을 차리는 문성희 씨.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죠. 먹는 것이 단순해지면서 삶도 가벼워졌습니다. 그냥 내가 자연에 등기되고 살면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다 해결되더라. 또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어,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금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그렇게 없어도 살 수 있는 훈련이 된 거야. 왜? 내가 충족되니까, 이 속에서. 산으로 폭 둘러싸인 골짜기에 물을 품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산이 품은 것은 물뿐만이 아닙니다. 혹독했던 시간을 견디며 겨우내 품었던 새 생명들도 하나둘 깨어납니다. 잔뜩 얼어있던 땅은 봄 햇살에 말랑말랑해졌죠. 자연 퇴비를 먹고 영양분도 가득 채웠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소박한 1년 농사의 시작이죠. 엊그제 비가 내려가지고 땅이 촉촉해서 그래도 오늘 이게 밭갈기가 참 좋다. 맞아요. 온 식구가 나섰습니다. 문성희 씨는 50년 경력의 요리 연구가입니다. 그래 꽃이 피었다가 시간이 날아가서. 아직 농사 초보지만 딸 솔 씨는 의욕이 넘칩니다. 올해는 계획적으로 심어보려고. 허브 종류 뭐 바질이랑 세이지, 로즈마리 이런 거 심어놓으면 잘 자라니까. 올해는 일손이 또 늘었습니다. 작년 겨울 솔 씨가 결혼해서 사위가 생겼죠. 긴 시간 잠자던 땅을 부지런히 깨워 생명을 품을 준비를 시킵니다. 뿌듯한데요. 이거를 올 때마다 해야지 하는데 이제서 좀 해드리는 것 같아요. 요 정도 텃밭이면 이게 몇 평 정도 될까요? 한 서너 평? 서너 평이면 충분해요. 소라 꿀을 사온 모종을 네가 디자인해봐. 어디에 어느 쪽에 뭘 심을 건지 뒤쪽으로 해. 뒤쪽으로 이렇게 하고. 좁은 땅이니까 더 효율적으로. 그래서 텃밭 농사도 설계부터랍니다. 로즈마리하고 로즈마리, 종류별로 알차게 잘 나뉘어졌네요. 세이지, 라벤더 이런 건 뒤쪽으로 이렇게 하고. 먼저 요렇게 싹을 틔운 지 얼마 되지 않는 여린 잎들이 하나둘 뿌리 내릴 자리를 찾아갑니다. 와.
자연의 시계대로, 자연이 주는 대로 문성희 씨는 요리를 합니다. 충분 지나고 나면 이런 생태소들이 또 막 땡겨. 그래서 저한테는 텃밭이 있다라는 거는 저한테 이게 냉장고고 시장이고 마트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바구니 하나 들고 여기 내렸으면 너무 이제 장 보러 오는 거지. 내가 요리하는 사람으로서 맛있다라는 거는 건강한 식재료를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먹는 것이고, 보드라운 흙과 따뜻한 햇살의 도움으로 파릇파릇 채워져가는 문성희 씨의 저장고. 봄의 텃밭은 그렇게 조용히 분주합니다. 문성희 씨가 텃밭으로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꽃이랑 새싹들 듬뿍 얹어서 된장에 오미자 발효액 넣고 소스 만들어서 비빔밥 할 거거든요. 뭘 먹을지는 그날의 텃밭이 정해주죠. 어느새 활짝 핀 꽃과 각종 나물이 오늘의 재료. 해준 거 별거 없는데도 저절로 쑥쑥 자라 생기를 가득 머금고 있는 이 식재료들이 문성희 씨는 참 대견하고 고맙습니다. 조리 과정도 간단합니다. 밭에서 따온 푸성기들을 잘 다듬고 씻기만 하면 되지요. 거기다 비빔장을 만드는데요. 오미자 발효액에 된장이 들어간다는군요. 요거는 거의 된장과 같은 양이라고 했는데 달게 먹고 싶으면 조금 더 많이 넣고 단가 안 좋아하면 조금 덜 넣고. 이게 기준이 없지? 어느 정도 넣을까? 이 정도 넣어볼까? 네. 근데 얘를 섞어주면 되지. 뭐. 쉽게 할 수 있어. 재료만 있으면, 그지? 된장만 있으면.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참 오묘한 조합이죠. 갓 지은 현미밥에 나물 듬뿍 얹고 비빔장 얹고 활용점정 꽃잎 하나 얹으면 완성. 재료가 신선하고 좋으면 요리는 간단할수록 고급이 되는 거예요. 써는 것도 가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리를 할 때 가공이 적어지면 음식의 생명력은 살아있고 맛도 더 좋은 거예요. 단순해야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돌나물이 되게 예쁘다. 알겠습니다. 선인장 같아, 선인장. 잘 먹겠습니다. 다른 반찬은 필요 없습니다. 입안 가득 봄 향기로 채워지는 한 그릇 밥상. 이렇게 해 먹을 수 있지. 만드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즐거운 평화로운 한 끼입니다. 날지는 모르겠지만. 대를 이어 요리 학원을 운영하며 소위 잘 나가는 요리 선생님이었던 문성희 씨. 그 자체가 싫은 건 아닌데 마음 깊은 곳에서 회의가 늘 있는 거예요. 이게 맞나? 빚에다가 생계를 제가 유지해야 되고 거의 싱글맘처럼 사는데 시댁도 좀 케어 좀 해야 되고 뭐 그런 경제적으로 일단은 너무 저한테 꾸려가는 게 너무 압박감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벌려고 애쓰지 말고 지출을 줄여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다 때려치우고 그냥 아이하고 저하고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살기 시작했더니 도시와 동떨어진 산에서 살았던 10년의 세월, 그녀는 비로소 편안해졌습니다.
기댈 때라곤 자연밖에 없는 곳에서 자연처럼 숨쉬고 자연의 법을 배운 것이죠. 글쎄요, 언어는 알 수 없지만 뭔가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소통되는 느낌 있어요. 비바람에 이렇게 피부는 거칠어졌어요. 나이 든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 잘 늙은 모습, 그죠? 주름 졌지만 멋있잖아요. 안기고 싶기도 하고 기대고 싶기도 하고 이럴 때는 또 뭔가 힘을 실어주는 느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느낌. 내려놓으니 그제서야 채워지는 그녀는 사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 점점 더 좀 행복하고 평화롭고 가벼워지는 쪽으로 그렇게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해가 진 한가로운 시간, 또 다른 평화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문성희 씨는 옷을 직접 만들어 입습니다. 산속 생활에서 익힌 자급자족하는 삶의 한 방편이죠. 한 땀 한 땀 묵묵히 가는 길은 하루를 정리하고 숨을 고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한 땀 한 땀 하다 보면 숨이 들락날락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어느 정도는 가라앉았을 때 바느질감을 들 수 있지 마음이 막 둥둥 떠다니면 또 바느질감이 안 들어지잖아요. 별 기술도 없이 홈질만으로 옷 한 벌 뚝딱입니다. 이게 제 옷은 다 이렇잖아요. 그럼 여기를 타면 여기를 쪼개면 코트가 되고 베스트가 되고 그죠? 이렇게 하면 길면 원피스가 되고 그냥 심플해요. 단순하고. 내 손으로 만들어 입으니 몸에 걸치는 것도 단순해진 것이죠. 그래도 사계절 필요한 옷들은 다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하고 저기 저 플라스틱 박스에 있는 거 하고 가 다예요. 뭐 혹여 부족하더라도 걱정 없죠. 언제든 만들어 입을 수 있으니까. 이거 제가 했잖아요. 여름 옷이 많은 줄 알았더니 나도 보니까 이게 단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삶. 이것도 자세히 보면 사실은 그냥 그 홈질이에요. 그래서 히리릭 해가지고 그죠? 몇 시간이면 만드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옷이에요. 문성희 씨는 원하는 것을 찾고 얻는 데서도 자유로워졌습니다. 내가 옷을 내가 내 손으로 만들어 입고 음식을 밖에 음식 사 먹지 않고 내가 먹을 수 있고 건강하게 그러면 세상이 좀 무서운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 내 몸 내가 돌볼 수 있고 근데 입을 거 그죠? 근데 이거 별거 아닌데 내가 누추하거나 초라하다는 느낌 없거든. 그러니까 뭐 그러면 됐잖아요. 밤늦도록 그녀의 바느질도 깊어만 갑니다. 집 안에 아궁이가 있네요. 아직도 불을 지펴 난방을 한답니다. 산에서 살았던 덕분에 불 때는 일은 이제 자다가도 할 수 있죠. 불 잘 지피죠. 소리가 지피다가 죽어가는 불도 제가 2, 3분 만에 살려놔요. 바람길이 있어야 되거든요. 바람길이 너무 쏘물면 질식해져, 불기운이. 근데 바람이 너무 성기면, 성그르면 얘가 불이 붙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흩어져 버려요. 적당하게 숨구멍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불뿐만 그런 게 아니고 저런 장 담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숨 쉬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치가 다 같더라고.
자연과 가장 가까이 살며 자연에서 많은 삶의 이치를 깨달았다는 문성희 씨. 그렇게 산생활하고 자연에서 10여 년, 이제 10년은 살면서 완전히 제가 그 삶의 에너지를 회복한 것 같아요. 뭐랄까요, 살아가는 데 대해서 크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뭐 어려운 일, 힘든 일, 세상 살아가는 거는 무슨 일이든지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제가. 그때 산에서 살았던 그 힘으로 지금 제가 60부터 지금 10몇 년 동안 앞으로도 이제 그 힘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삶을 대하는 태도. 자연이 문성희 씨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마당 가득 볕이 좋으네요. 장을 담그는 날입니다. 이거 모아서 이제 니네 가문의 장을 만드는 거야? 네. 딸 솔 씨와 사위 종현 씨가 부부가 되어 처음으로 장을 담급니다. 자, 그렇게 넣고. 잘하네. 단단해? 네. 얌전하게 살살 구워. 부부의 첫 장은 문성희 씨에게도 남다르다고요? 이제 진짜 비로소 결혼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이 장이 좀 더 맛있게 익게 엄마가 담았던 시간장을 여기 넣어줄 거야. 시간장에 있는 여러 미생물, 맛있는 미생물들이 여기 들어가서 증폭이 되는 거야. 10년 된 문성희 씨의 씨간장인데요. 손가락을 찍어서 먹어봐. 맛이 어떨지 저도 궁금하네요. 카라멜 저녁도 같은 먹어봐. 맛이야. 진해 엄청 달고. 단맛이 납니다. 요 간장은 해마다 장을 담을 때마다 여기다가 또 새로 담은 장을 얹고 해서 세월이 흐를수록 더 풍미가 풍부해져. 네. 세월에 숙성된 문성희 씨의 씨간장이 솔 씨 부부의 장으로 옮겨갑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듯 솔 씨 부부의 장도 문성희 씨의 뒤를 이어 잘 익어가겠죠. 이로써 두 사람도 어엿하게 독립을 선언합니다. 장을 담아서 자기 장을 갖는다라는 거는 자기 인생의 독립을 선언하는 거거든. 저들도 자기 다음 세대에 장을 물려줄 수 있다면 그 이상 큰 유산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정성스레 담그고 나면 그 다음은 햇살과 바람에 맡깁니다. 장을 익히는 것은 자연의 몫이기 때문이죠. 마당이 분주합니다. 문성희 씨의 요리 수업이 있는 날이죠. 꽃이 더 많아, 잎이 더 많아. 자연 요리를 배우기 위해 멀리서 온 학생들입니다. 그 사이 문성희 씨의 저장고, 텃밭도 많이 채워졌습니다. 자, 자, 오늘의 요리는 버섯 채소 구이. 그저 굽기만 하면 되는 세상에서 가장 쉽고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요리입니다.
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항상 방귀 뀌듯이 소리를 내요. 문성희 씨만의 특제 소스, 된장 소스도 한 몫을 합니다. 집에 가서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밥상은 쉽고 가볍고 재밌어야 된다. 만드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즐거운 식탁입니다. 너무 맛있어. 이렇게 한 끼 먹을 양을 이런 소박하고 가벼운 밥상이 학생들에겐 어떨까요? 저는 솔직히 선생님께 올 때 선생님께 요리만 배운다고 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살아가면서 이런 공간과 그다음에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한마디들 그런 부분들이 자연 속에서 계셨던 선생님이셔서 그게 되게 이렇게 가식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진정성 있게 다가오니까 문성희 씨의 음식이 도시에서 온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늘 얘기하는 게 사필이 기정이더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내 삶이라는 거는 내 생각과 내 행동과 태도의 표현이기도 하고 그 장인 거예요. 멈춰서서 그걸 점검해야 돼요. 내가 어디서 콩을 심었길래 내가 팥인 줄 알고 콩을 심었나? 그거를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살아. 오늘 하루를 해야 될 일을 하고 단순하니 바쁘지 않고 덜어내니 평화로운 삶. 문성희 씨는 그렇게 또 하루 자연처럼 삽니다.